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절치부심 끝에 내놓은 완전 신차 토레스, 남미의 그 낙원 토레스 델 파이네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모험가의 상징 토레스, 지금 제 뒤에 서 있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시죠. 주행을 하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쌍용 자동차의 정체성을 되찾자, 소위 말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회복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1년 동안 준비한 차,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토레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탈 차입니다. 회색이죠. 은회색 색상이고요. 은회색 색상이다 보니까는 이제 밝은 색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 C필라, 두꺼운 C필라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은색으로 C필라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은색 계열의 바디 컬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으로 또 마감을 해서 차별화를 했습니다. 이게 그 화제가 됐던 그 레인지로버 디펜더를 흉내낸 사이드 스토리지인데, 이건 뭐 그냥 장식적인 요소가 더 강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 강조를 하면서도 최대한 어지럽지 않게,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다듬은 게 전 참 마음에 듭니다. 일단 앞에서 뒤로 그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일정해요. 이제 힐램프 상부에서 펜더와 도어 상단을 지나서 앞 펜더에서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이 아주 일정하게 잘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더를 이제 사다리꼴 모양의 펜더를 이제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부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그 라인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충돌이 되지 않고 아주 잘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바퀴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볼륨감을 또 준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이게 보면 그냥 많이 본 디자인이죠. 그 레인지로버.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건공감리 그 태극 문양의 리인가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문양을 집어넣었다는 거, 그래서 태극기 문양을 또 집어넣었다는 거. 페이크 스페어 타이어 모양, 이것도 장식적인 요소고요. 이제 이런 차들이 보면 이제 양산형으로 나왔을 때 이제 앞 펜더가 너무 길게 튀어나와서, 그리고 바퀴가 안으로 숨어서 안 이뻤는데, 얘는 컨셉트카 컨셉 스케치만큼 바퀴가 꽉 찬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앞 오버핸도 전륜 구동 베이스인데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부지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드네요. 뭐 세븐 슬롯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억지로 세븐 슬롯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루버가 있는 지프 닮은 모양, 그리고 레인지로버를 닮은 모양의 헤드램프, 이렇게 프로젝션 구슬이 있고 옆으로 길게 찢어진 장식, 이런 부분 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다 어디서 이렇게 짬뽕을 해온 것 같은데 좀 독창적이에요. 이게 또 보면은 이거는 쌍용이야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또 잘 구성을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잘 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네, 1.5 DDI 엔진 170마력 뭐 저속 토크를 향상시켰다, 28.6 토크,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앞에 터보 차저가 보이네요.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기존 그 티볼리 코란도에 들어갔던 엔진을 그대로 사실상 그대로 쓴 건데, 이제 덩치가 커진 토레스에 맞춰서 좀 손을 봤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이렇게 진동소음 쪽에서 그렇게 썩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어떤 느낌일까요? 차 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동식 트렁크는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 안에 스위치가 있고요. 그 스위치를 살짝 누르면 이렇게 띡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3열 시트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언더 스토리지가 좀 있고요. 꽤 넓어 실내 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여긴 뭐가 있는데, 오른쪽은 별로 많이 안 튀어나오는데 왼쪽이 좀 튀어나온 이유가 연료 주입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주입구가 절로 들어가서 연료가 들어가니까 뭐 꽤 넓네요. 컴팩트 치고는 넓고 중형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입니다. 공조장치 끄는 게 왜 안 꺼지지? 네, 공조장치 끄고 싶은데 끄지를 못하네. 일단 바람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다. 인테리어 퀵 리뷰입니다. 슬림하지만 작은 LCD 스크린으로 이제 타코메타와 속도계가 있고요. 네, 거대한 12.3인치 모니터, 우드 그레인, 금속 그레인, 전부 플라스틱이고, 네, 리얼 스티치 인조 가죽, 레더 마감, 도어 패널까지 이어지고요. 네, 괜찮습니다. 꽤 고급져 보이네요. 뒷부분은요, 지금 저기 보이는데 저거는 그냥 플라스틱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고급하고 뒤는 플라스틱 마감으로 했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고요. 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3000rpm까지는 많이 조용해졌는데 그 위로 올라갈 땐 약간 붕붕 하는 부밍음이 좀 들리긴 합니다. 기존 그 티볼리 코란도에 들어갔던 가솔린 엔진을 좀 손 봤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차음이 더 잘 되는 느낌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면서 그 악셀 반응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밟아도 아주 악셀 반응이 빠르거든요. 근데 또 좀 느꼈던 점이 좀 조금만 밟았는데 부악 하고 나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리스폰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악셀 그 스로틀 궤도를 갖다가 몰빵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열려서 부악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 합류를 할 때 그때 가속 느낌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많이 줄인 다음에 40km 정도에서 풀악셀을 했는데 엔진 MVH는 나쁘지 않고요. 제가 좀 반가운 부분이 이 쌍용차가 IC 미션을 썼을 때도 그 변속이 굉장히 느렸었거든요. 특히 업시프트 할 때 그게 좀 많이 개선이 된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운시프트도 곧바로 탁탁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빠릿빠릿해졌어요. 뭐 볼보도 쓰고 뭐 미니도 썼다고 하는 그 3세대 IC 미션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볼보만큼은 빠릿빠릿해진 것 같습니다. 미니보단 느리지만 그런 부분 괜찮고, 지금 고속도로 크루징 스피드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 거의 티볼리나 코란도랑 같은 플랫폼을 썼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보다는 확실히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걸 또 단박에 느낄 수 있습니다. 쌍용차 얘기로는 흡차음재를 대폭 보강을 했고, 그래서 MVH에 신경을 썼다 그랬는데, 제가 그 하체를 아까 잠깐 밑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서브프레임 그 마운트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코란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티볼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부싱을 안 쓰고 바로 볼트로 그냥 직결을 했는데, 이 차는 거기에 이제 커다란 부싱을 넣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노면 소음이 덜 올라오게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현대기아와 거의 사실상 동일하다고 해도 될 만큼 유사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약간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까지는 없지만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잘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요즘 한국 차들이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믿을만 하고요. 15초마다 핸들을 잡으십시오 하고 경고등을 띄워주는 거, 요건 이제 법규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똑같고요. 특출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고 있어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잠깐 끄고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할 때 이 핸들링의 안정성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음자 핸들이 좀 생소하긴 한데 차는 좀 똑바로 잘 가고 있고요. 가운데서 약간의 원래 이제 유격을 좀 두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스티어링이 뭐 헐거워서 유격이 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가운데 중앙을 잘 지키면서 제가 보조장치 껐습니다. 지키면서 잘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에서도 주행 안정감 이런 게 상식적인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차를 타니까 코너링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죠. 약간의 고속 코너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스프링이 약간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댐퍼가 이걸 잘 잡아주나? 스프링과 댐퍼의 좀 조합이 그 댐퍼가 강한 세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이구야. 네, 과속방지턱 하나를 좀 시게 넘어봤는데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스프링보다 댐퍼가 약해서 잡아주지 못하네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좀 충격이 좀 더 전해지는 출렁거림이 남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급가속 반응 한번 보는데 악셀레타 반응이 살짝 밟을 때 빠른 것 같더니 왜 꽉 밟으니까 이렇게 느린 거죠. 2등치에 150마력, 170마력은 역부족인가요? 그리고 이 과속방지턱, 아유야, 분명히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한계 속도 내에서 차체 거동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계 속도를 넘어서면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단체 시승이고 공도에서 달리는 거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속도를 못 올리겠지만은 차의 그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뭐 주행 안정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보다 더 나은 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일상 주행할 때는 이렇게 약간 하프 스로틀, 뭐 3분의 1 스로틀로 이렇게 일상 영역에서 주행할 땐 참 좋아요. 반응도 좋고 받는 대로 쭉쭉 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볼보가 고급차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사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최고가 아니거든요. 볼보보다 더 잘 달리고 잘 서고 그러니까 주행 성능이 좋은 차들, 승차감이 좋은 차들이 많은데 볼보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볼보만의 그 특유의 디자인과 감성 품질이거든요.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재, 뭐 오디오, 일반 운전자들이 그 차를 타고 몰고 가면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감성 품질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쌍용은 이제 볼보 같은 럭셔리카가 아닙니다. 대중 브랜드의 일반,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하면 싼 차죠. 싼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볼보랑 같은 뭐 비슷한 포지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대중차 브랜드에서도 분명히 그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게 우열이 좀 있거든요. 토레스가 주행 성능이 가장 뛰어난 차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타보니까는 일반인들이 일상 영역에서 보통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타고 다니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그 쿨한 그런 피처가 많아요. 사실 저는 이 버튼이 사라지면서 더 좀 쓰기가 불편해진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
그리고 버튼이 사라진 그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싼 재질이지만 싼 재료지만 그걸 또 고급스러워 보이게 이렇게 잘 포장한 부분, 요 대시보드 같은데 그런 부분, 이런 이제 감성 품질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 차 성공할 것 같은데요. 이미 성공은 했죠. 지금 뭐 25,000대 사전 계약 몰렸다고 좀 하는데 앞으로도 롱런을 할 것 같고, 이걸 이제 이러면서 제 단점을 조금씩 보완하고 개선하면은 또 명차의 반열에 무쏘의 뒤를 잇는 SUV다운 쌍용차다운 진짜 명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짧게 이제 시승을 해가지고 이 차의 그 진면목을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차의 진짜 성능이나 뭐 주행 느낌이나 이런 이모저모는 제가 차차 따로 시승차를 좀 빌려서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쌍용차 토레스, 무쏘의 뒤를 잇는 기대주 토레스의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